248조 여기서 지금 신고의 처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처리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시험에서 볼 수가 있는가, 만약 처리라고 낸다면 다른 거는 쓸 수 없는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얘기예요. 처리라는 표현은 워낙에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처리, 그러니까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처리의 범위가 어딘지는 우리는 알아둘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낼 수는 있어요. 처리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기는 않겠지만, 처리를 내되 그 안에 있는 수리, 보완, 취하, 각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쓰라고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의 처리에는 첫 번째로 수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처리되는 거네요. 신고하니까 수리하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보완도 처리 방법이에요. 보완. 그래서 보완하면 그 다음에 수리라는 처리를 해주겠죠.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인데요.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이것도 처리 방법이에요.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는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그 수리된 물품을 적재하는 거. 이것도 처리예요. 또 어떤 처리가 있나 볼게요. 보니까 끝났네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리에는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리가 있고, 보완이 있고, 취하 각하가 있어요. 그런데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적재라는 처리도 있는 거예요. 처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리가 있고, 보완이 있고, 취하 각하가 있고, 그리고 수신고 수리물품의 경우에는 특별히 적재라는 처리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 모아서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저라면 이런 거 됩니다. 예. 일단 수리 볼게요. 예, 수리. 예, 세관장은 241조 또는 244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게 바로 수리해주는 이유예요.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중요하네요,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대요. 신고 필증, 이게 바로 이게 수리의 증명이죠. 수리 증명 서류가 바로 신고 필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고는 도대체 무슨 신고인가? 241조에서 무슨 내용 다루고 있죠? 241조 1항에서 수출신고, 수입신고, 반송신고 다루고 있죠. 244조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신고, 수입신고, 반송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이런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필증 발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끊고, 다만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데 이 전산처리 설비, 통관 포탈, 컴퓨터를 통해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해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대요. 잘 보세요. 주어가 1항에서는 세관장이고 발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만에서는 신고인이 발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단서 부분은요, 요즘에 뭐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전자식으로 통관 시스템에다가 신고서를 올렸어. 그럼 그것이 수리가 되게 되면 모니터상에서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가 수리된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리가 됐구나 이러면서 자기 프린터에서 그 수입신고 필증을 뽑아요. 신고인이 그걸 갖다가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해서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주어 세관장 중심으로 쓰시면 되고, 밑에는 신고인 중심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2항,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 똑같네요. 241조 수입 수출 반송 신고, 244조 입항전 수입 신고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고를 수리할 때 담보가 있어야지 수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다음에 해당이 될 때만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관세 행정은요, 관세법은 담보가 없이 수리가 됩니다. 신고하면 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15일을 주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물건 가져 나가고 수리 후에 15일까지 여유 기간을 주는데 15일 동안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가 위험한 사람들, 블랙리스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15일도 주어져요. 담보를 제공해야 사후 납부도 가능해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1항에서는 수리라는 처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리할 때 그때 그냥 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지 수리가 된다라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네. 그죠? 예. 옆에 있는 시행령까지가 바로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다 담보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1호에 이 법이나 환급특례법 23조를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징역형은 몇 년 동안 사는 거니까 그 선고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선고 기준이 아니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되면 그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이 사람들은 담보를 제공해야 수입신고도 수리가 돼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이 법이나 환급특례법상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서 이 중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3호 269조부터 271조까지 274조, 275조에 275조에 3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장 가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관세법상 벌칙 규정이죠. 그렇죠? 예. 관세법상 벌칙 규정이나 또는 환급특례법 23조, 이건 또 환급특례법상의 벌칙 규정인데요. 그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예요. 이 벌금형과 통고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이 선고 기준 또는 이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선통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벌선통이에요.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표현 쓰고 있죠. 예. 이 법의 175조에 그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있는 내용과 많은 부분 비슷해요. 4호 241조 또는 244조에 따른 그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2년간 조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5호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인데 옆에 대통령령을 보니까요. 최근 2년간 수입 실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은 있으면 문제고 수입 실적은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또 파산천상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아까 중자가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 파산청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자. 이런 사람들은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 밖에 관세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징벌통, 실체, 집하게, 곤란. 이렇게. 징벌통은 징그러운 벌통입니다. 벌통 떼봤어요? 벌통 떼는 거 어렵습니다. 예, 이게 부탄토치로 이렇게 칙 해가지고 벌통을 막 태우죠. 그럼 벌들이 다 날아가. 근데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징그러운 벌통의 실체는 그 집을 부수는 거, 집 파괴가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징벌통 실체 집 파괴 곤란. 징은 뭐겠어요? 징역이겠죠. 벌은 벌금이고 통은 통고 처분입니다. 징그러운 벌통의 특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징그럽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역의 경우에는 끝나고
또는 면제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고, 벌선통이, 벌금은 선고되고 통고처분은 이행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체. 실체는요,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은 이 앞에 최근 2년간이란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최근 2년간 수입 실적은 없는 게 문제고 체납 사실은 있는 게 문제예요. 집하계, 집은 집행유예입니다. 파괴는 사실 같이 가는 건데요. 파산, 청산, 개인, 회생이에요. 이거 두 개의, 이것들의 공통점은, 여긴 지금 두 개죠. 집이 따로 있는 것이고 파괴가 따로 있는 것인데, 이거의 공통점은 뒤쪽에 다 중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중, 파괴 중. 맨 끝에 곤란하다는 것은요, 곤란한 물품으로서 플러스 관성장이 정하는 물품인데요. 아이고, 이러냐. 플러스 관성장이 정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어렵지 않게 아예 관란이라고 처음부터 외워도 괜찮아요. 곤란은 관란. 이게 바로 맨 끝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과세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성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외워보세요. 징그러운 벌통의 실체는 집하계가 곤란한 것이다. 다 그 비슷한 것들을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쓰기도 좋아요. 징벌통, 실체, 집하계, 곤란. 예. 248조 3항. 사실 이거는 여러 번 봤는데요. 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소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 수리 전 반출 금지죠. 반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출하면은 일단은 법의 39조에 따라서 부가고지 대상이 된다고 그랬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법의 276조에 따라서 허위신고죄 등인데요.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짧게 쓰면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짧지만 관련 있는 내용들을 같이 알아두시고요.